루피와 이무의 싸움의 여파로 데이지의 신이 부활하게 되었고, 이는 어느정도 이무와 아이기스의 계획된 설계로 이무와 아이기스는 루피와 함께 소위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들 역시 모두 말살하고자 하며 D의 의지를 완전히 말소시키고자 합니다. 데이지의 신은 부활, 어떻게 보면 동면에서 깼다는 표현이 정확하며, 데이지의 신은 태고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봉인당하며 레드라인 깊은 해저에 봉인되었고, 루피의 해방의 드럼과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레드라인이 붕괴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레드라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데이지의 신은 부활과 동시에 이무를 대면하기 위하여 이무에게로 향했고, 이무는 한창 샹크스 미호크와 전투 중이었기에 데이지의 신을 만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주로에게 연락하여 데이지의 신을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무의 명령을 전달받았지만 데이지의 신이 누구를 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우선은 이무와 미호크, 샹크스가 격돌 중인 곳 근방의 섬에 머무릅니다. 나스주로가 섬에 자리를 잡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와중 섬 전체가 무너질 만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고, 나스주로는 본능적으로 데이지의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간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주저앉았고, 나스주로의 귀에는 삐 소리가 기괴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에 저항하였고, 공중을 올려다본 순간 베헤모스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이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그 괴물의 크기는 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했으며 보는 것만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스주로는 이무님께서 말한 데이지의 신인가? 감히 이무님께 접근하도록 놔둘 순 없다 라고 생각한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데이지의 신을 향해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의 공격은 데이지의 신의 몸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나스주로의 참격은 마치 계란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치레이긴 했다만 이 정도론 택도 없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데이지의 신은 나스주로를 의식하며 네로나 가문의 하수인인 건가? 그래, 분명 놈이라면 세계를 집어 삼켰을 터 수준급 강자를 휘하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을 테지 라고 말한 뒤 이무에게로 향하기 전 우선은 나스주로와 격돌하기로 결정하였고, 데이지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운은 분명 이무님의 능력인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기운이다 라고 중얼거렸고, 데이지의 신은 난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이 세상에 남긴 장본인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이기스가 쌍디에게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3000년 전 세상에 대해 말해줄 때 데이지의 신이 무엇을 남겼는지 말해주지 않았었는데, 데이지의 신이 남긴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이며 이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흡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데이지의 신의 이름은 가이오스 디 엘로 밝혀집니다. 가이오스 디 엘은 선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자이며, 정확하게 따지자면 숲의 신이 사람들의 소망을 구현화시켜 악마의 열매를 세상에 남겼다면, 가이오스 디 엘은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함께 가장 특별한 취급을 받으며 결이 다른 무언가로 분류되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힘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이오스 디 엘은 그야말로 신이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인물이었고, 나스주로조차 가이오스 디 엘의 앞에서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가이오스 디 엘에게 접근하였고, 가이오스 디 엘은 꽤나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현시대 최강의 검객의 일격인 건가? 과거 그 시절에 있었어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자질을 가졌구나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의 자질과 전투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구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원소 중 하나인 땅의 힘을 활용하여 지구섬
선멸을 사용하여 나수로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참고로 지토 선멸은 이무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로 대지의 힘으로 거대한 토순을 생성하여 공격을 막아서는 기술입니다. 나수로는 가이우스 D L의 존재 자체에 괴리감을 느끼며 분명 그 기술은 이무님의 기술이 틀림없다. 이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지? 라고 물었고 가이우스 D L은 두 번째 세계가 탄생하기도 더 이전 첫 번째 세계에서 니카와 함께 네로나 가문 태고의 신과 겨루었던 망령일 뿐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원피스 세계관의 세계는 총 3가지 세계로 구분되며 이는 엘바프 벽화에서 공개되는데 첫 번째 세계는 3000년 전 니카와 태고의 신 네로나 가문의 세계이며 두 번째 세계는 900년 전 조이보이와 이무의 세계이며 세 번째 세계는 바로 지금 루피와 이무의 세계입니다. 나수로는 가이우스 D L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가이우스 D L이 자신들보다 더 이전 세대의 사람임을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가이우스 D L은 니카는 해방의 전사라고 불렸던 기적의 전사였다. 하지만 결국 이무 태고의 신에게 패배한 뒤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D의 의지 태양신 니카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네. 그의 이름은 몽키 D 니카. 자유를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했던 해방의 전사였었네 라고 말해주었고 나츠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몽키 D 거프, 드래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짚모자 루피 놈들이 하나같이 비범한 행보를 보인 이유가 있었군. 그러고 보니 조이보이 녀석의 성씨도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설마 몽키 D 조이보이였던 것인가? 라고 중얼거리며 D의 의지 중에서도 몽키 D의 의지를 잇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비범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니카의 의지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이며 조이보이 역시 본명이 몽키 D 조이보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하며 샹크스 미호크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무는 보여주마 무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코의 눈이 마치 이무의 눈처럼 변하기 시작했으며 악마의 꼬리와 날개가 자라났으며 군코의 머리가 장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코는 의식을 잃어가며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설마 이무님?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미호크는 군코의 모습이 변함과 동시에 패기가 수십 수백 배는 강해짐을 느끼며 군코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샹크스 역시 군코가 더 이상 우타와 닮은 소녀가 아닌 자신의 앞에 나타난 강력한 적임을 깨달으며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뽑아들며 군코를 경계합니다. 군코의 몸에 이상이 생긴 후 잠시 정막이 흘렀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눈앞의 존재가 이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가장 먼저 침묵을 깨며 움직이는 것은 샹크스였습니다.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의 형상을 한 참격과 배양색 패기가 뒤엉킨 검기를 방출하며 이무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거대한 마법진은 순식간에 샹크스의 공격을 집어삼켰고 이후 검은색 번개가 샹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나 미호크가 순식간에 접근하여 검은색 번개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샹크스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호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라고 농담을 했고 미호크는 니놈이 저런 공격에 맞을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절대 긴장을 풀지 마라. 오로성만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 우리를 뛰어넘는 실력자들 오로성을 발 아래 둔 저 남자의 강함의 끝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 역시 세계 정부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꽤나 긴장하며 전투에 임합니다. 이무가 악마로 변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간 심지어 공기마저 어떠한 에너지에 흡수되며 불타 사라지고 있었고 이무의 존재만으로 공간에 왜곡이 일어나며 세상은 점점 악으로 변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샴록은 검은 구름 속에서 이무의 본체를 엄호하고 있었고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의식 없이 관과 같은 곳에 누워있는 이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샴록은 아직은 야망을 펼치기에 이르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무가 군코의 몸에 빙의하여 샹크스와 미호크를 상대하게 되었고, 평생을 라이벌로 경쟁해온 샹크스와 미호크는 이 순간만큼은 파트너가 되어 이무라는 적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도 없이 격돌하며 서로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의외로 합이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한 뒤 주먹을 꽉 쥐며 확실히 이 육신은 본좌의 힘을 담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애송이 둘 정도는 끄떡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와 미호크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으로 빙의를 마친 뒤 곧바로 무기 소환을 사용하며 허공에서 마법서를 꺼내들었고, 하늘에 거대한 마법진이 소환되며 검붉은 번개가 미호크와 샹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번개를 소멸시켜버렸고, 샹크스는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한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폐양색 패기와 참격이 동시에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카무사리의 경로를 읽어낸 뒤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낸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화살표를 소환해낸과 동시에 화살표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샹크스의 심장을 관통시키려 합니다.